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우저 싱크를 써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자바스크립트가 변경되면은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리프레시 해주고, 그 다음에 HTML과 CSS가 변경되면은 리얼타임으로 인젝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보시면은 제가 소스라는 디렉터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CSS 스타일 작성을 그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HTML 폴더와 HTML 파일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빌드는 지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브라우저 싱크를 쓰시려면 이제 브라우저 싱크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브라우저 싱크를 전용 모듈로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 싱크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브라우저 싱크를 쓰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브라우저 싱크가 그 서버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서버 true라는 게 있죠. 실제로 이제 서버랑 이게 프론트랑 연동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는 브라우저 싱크가 제공하는 서버 기능을 쓰면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즉 실제 프로덕션 아니고 실제 그 서버랑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 싱크로 이제 그거랑 똑같이 만드는 게 조금 제약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당장은 이 브라우저 싱크의 서버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브라우저 싱크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실행할 땐 이렇게 실행을 하고 API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프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const 그리고 저번 시간에 와치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속성에 가신 다음에 이 옵션 탭에 빠른 편집 모드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와치가 잘 동작을 합니다. 안 되시는 분은 그 걸프를 컨트롤 C로 종료를 하시고 다시 실행하시면은 동작이 잘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브라우저 싱크를 만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브라우저 싱크를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서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걸프 태스크 브라우저 싱크 init. 그래서 이 init을 쓰면은 자동으로 브라우저 싱크가 실행이 되면서 동시에 뭐랄까요, 실행이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페이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먼저 이 서버 옵션의 베이스 dir은 이 각각의 리소스들, 특히 HTML이나 이런 CSS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 파일을 참조하는 이 경로, 즉 최상위 경로, 즉 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략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경로를 이제 여기 베이스 dir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빌드 디렉터리를 이제 베이스 dir로 쓸 겁니다. 그래서 빌드라고 적어주시고, 일단 먼저 빌드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HTML과 CSS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서빙이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HTML과 CSS를 이제 옮기는 간단한 태스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HTML은 그냥 간단하게 소스의 HTML에 index.html이 바뀌면 빌드의 HTML이라는 이름 그 디렉터리 안에 저장을 하고요. 마찬가지 CSS도 똑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HTML을 실행하시면 HTML이 빌드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걸프 태스크는 그 두 번째 인자로 실행할 태스크들을 이제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스크들이 다 동시에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디폴트 태스크를 디폴트가 아니고 JS라는 별도의 태스크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디폴트 태스크를 이제 HTML과 CSS와 JS를 모두 빌드하는 이 코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프를 그냥 실행을 하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잘 들어있고 이제 HTML이 있으니까 브라우저 싱크를 실행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 전에 와치가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안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h1 태그를 넣으면 지금은 와치를 안 하고 있어서 안 되네요. 와치가 되고 있는 이 스크립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스크립트가 또 안 되네요. 잠시만요. JS에서 와치가 되고 있고 걸프 JS를 해서 번들링을 하고 간단하게 뭐 아무거나 코드를 추가하면 예 되네요. 예, 잘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HTML과 CSS도 똑같이 이 와치를 해서 이제 그 JS처럼 이 코드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 HTML을 옮기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SS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HTML과 CSS는 이제 걸프 와치 기능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소스의 HTML, index HTML이 바뀌면 이제 뭔가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때 실행할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빌드 라는 이름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하는데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빌드를 리턴하는 걸로 태스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끝나면 태스크가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HTML이 변경이 되면은 다시 빌드가 실행되므로 이제 또 한 번 빌드가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코드는 이제 HTML이 변경이 돼서 빌드가 돼도 알려주는 게 전혀 없어요. 즉 실행은 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로그를 하나 찍겠습니다. 그래서 HTML moving HTML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냥 파일을 이동하는 거라서. 근데 보통 프로덕션에서는 HTML도 이제 미니파이 시킬 수 있고 이런저런 뭐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SS도 마찬가지고요. CSS 같은 경우는 뭐 사스를 얹게 되면은 사스를 컴파일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런저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HTML 태스크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 moving HTML이라고 찍혔죠. 그래서 제가 HTML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은 moving HTML 또 찍히죠. 실제로 HTML 태그로 파일로 가보면 hello world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똑같은 코드를 CSS에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build. JS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와치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CSS 그리고 와치와 빌드를 동시에 이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걸프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끝이 나고 나면 종료를 하고 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싱크가 실행이 돼서 이제 떴는데, 이 cannot get 슬래시가 나오면 이게 지금 그 경로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전혀 다른 파일이 불러와졌는데, 즉 브라우저 싱크에서 이 인덱스 HTML을 못 가져온 건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웹 서버는 이 index.html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수정하려면 일단 빌드에 HTML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HTML에서 접근하는 리소스들의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즉 HTML 여기 경로가 실제 여기지만 여기 경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상위 경로로 간 다음에 CSS 폴더로 가서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면 좋겠네요. 다시 서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리소스를 다 불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HTML은 지금 빌드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일단 이 브라우저 싱크용 이 명령 프롬프트에 별도로 띄워놓고, 다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니고 이제 빌드용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뭔가 오류가 나네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번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못 불러오네요. 지금 보시면 bundle.js를 못 불러오는데 잠시만요. 이게 번들 맞는데 빌드가 맞고 베이스 디렉터리가 맞고 HTML이니까 이게 원래 안 될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브라우저에서 이 점점을 인식을 못하는 건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파일을 불러오는 패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은 코드가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파일을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 뭔가 문제가 됐네요. 다시 취소를 하고 보시면 이제 됐죠. 일단 구조를 한번 더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HTML을 여기다 위치시키고요. HTML 폴더를 지우고 걸프 파일로 오셔가지고 이제 HTML을 이제 지우면 되겠죠. 빌드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HTML의 위치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겠죠. 빌드를 지우고 파일을 불러오는 경로도 이제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를 하고, 이제 HTML이 여기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CSS는 각각의 하위 디렉터리 안에 있고, 다시 브라우저 싱크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타일도 적용이 되었고 이 리액트 코드도 잘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브라우저 싱크 사용법인데, 지금 띄우는 방법인데 보시면은 좀 번거롭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더 이제 이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그러면은 이 브라우저 싱크로 실제 서버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트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에서는 익스프레스로 서버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브라우저 싱크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익스프레스 서버는 별도로 실행이 되고, 그 위에 브라우저 싱크가 올라가서 이 라이브 리로딩 같은 것들을 해줘요. 라이브 리로딩이 이제 이 HTML이나 하여튼 뭐 자동으로
페이지를 변경해주는 걸 라이브 리로딩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일단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약간 조금 코드가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 각각의 필요한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은 아마 이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쓰고 있는 코드거든요. 엔간한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기능들이 다 테스트도 되어 있고 검증도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든 이 걸프 파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저런 몇 가지 내장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안 짚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긴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거를 아마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서빙 브라우저 싱크를 실행하는 태스크와 이 빌드한 태스크가 다 따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걸프 하나만 딱 치면은 알아서 빌드도 하고 빌드가 끝나면은 브라우저 싱크를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예,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 걸프 같은 경우는 그게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를 실행하면 얘네들이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여기 서버를 그냥 여기 넣어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빌드가 되고 있는데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특히 초기 빌드에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파일을 못 찾아서 페이지가 안 뜨거나 아까처럼 JS 같은 파일들은 못 불러와서 애플리케이션이 안 돌아갑니다. 뭐 새로 고침하면 되긴 되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이 빌드들이 끝난 다음에 이 서버가 실행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최신 버전의 걸프는 이 동시에 실행하는 게 아니고 끝나면은 순차적으로 그 다음 태스크를 실행하는 기능이 제가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걸프 버전이 지원하지 않는 버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쓰고 있고 이미 이걸로 잘 돌아가니까 뭐 아직까지 변경은 안 했는데, 혹시나 직접 만들어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걸프 문서를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인젝트 하거나 리로드 해주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HTML도 변경이 되면은 인젝트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HTML에 실제 여기 HTML 코드에다가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걸 지워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이상해지겠죠. 뭔가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HTML이 변경이 돼도 인젝트가 아니고 페이지를 새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새로 불러오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브라우저 싱크 리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싱크 리로드를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HTML 빌드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가 새로 고침할 때쯤이면 아마 뭐 끝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아까 주석 처리해 놓은 거를 해제하면은 이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CSS 같은 경우 인젝트를 시켜야 되는데, 인젝트를 하려면은 이제 스트림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CSS를 보시면 이 사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걸프 스트림을 브라우저 싱크의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 싱크가 그 파일을 실시간으로 이제 교체를 해줘요. 이전에 있던 CSS 파일을 빼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CSS를 싹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물론 브라우저 싱크는 새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이 창을 작게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고침이 너무 빨리 되면 또 화면에 안 보이니까 일단 이 요소 검사기를 띄워놓고요. 일단 HTML을 먼저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TML 가서 hello world라는 거를 제가 치면 안 바뀌네요. 빌드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새로 실행해야 되죠. 이 브라우저 싱크를 새로 이제 실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이게
잠시만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브라우저 싱크를 실행하는 걸프랑 이 빌드라는 걸프랑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방금 보셨겠지만 이게 브라우저 싱크를 끄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같이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서브를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실행을 해서 다시 이제 페이지를 띄운 후에 잠깐 대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됐고 이제 얘를 내리고 HTML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를 치고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그 리로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JS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하면은 JS는 빌드 타임이 길어서 좀 느리죠. 그래서 이게 성능이 좋으면은 이게 약간 좀 더 빠를 수 있긴 한데 이게 윈도우에서는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제 컴퓨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빌드가 좀 걸리더라고요. 아,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 CSS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제 CSS는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이제 리얼타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냥 리얼타임이 아니고 바로 인젝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젝티드라고 뜨죠. 그래서 얘를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우저 싱크를 쓰면 이제 일일이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할 때 편합니다. 이제 대충 그 개발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환경 설정은 다 한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원래 리액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전에 리액트 강의를 먼저 했던 거는 일단 맛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이 영상을 찍은 걸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세팅할 일은 없습니다. 몇 가지 더 있기는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빌드 타임도 너무 오래 걸리죠. 이게 왜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벨 폴리필과 리액트가 파일이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빌드 타임도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너무 큰 하나의 파일을 이제 이 너무 큰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내는 것보다 이제 뭔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 리액트 같은 이제 모듈들을 별도로 빌드를 해서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서빙을 많이 해요. 보통은 그때 그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벤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걸프 리액터 보일러플레이트를 보시면은 빌드 벤더라는 펑션이 있고요. 실제 벤더를 빌드하는 태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빌드할 때 그 벤더와 두 개가 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벤더를 빌드할 때 이제 각각의 필요한 이 공통 모듈들, 여기서는 리액트와 리액트 돔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별도의 vendor.j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번들링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HTML에서 벤더를 먼저 불러와 줘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불러와 주면 상당히 그 하나의 파일에 집중돼서 번들링도 길어지고 실제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불러온 속도도 저하되는 현상을 약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설명하려면 약간 브라우저 리파이의 일부 기능도 설명을 하고 해야 돼서 그 부분은 뭐 딱히 중요하긴 한데 다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빼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를 써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액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넣은 거랑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넣은 건데 아직 코드는 안 쓰고 있는데 이 기능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개발할 때 이게 최신 문법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다양한 문법들을 이제 쓸 수 있게 제가 이미 다 처리해 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뭔가 일일이 추가해서 뭐 또 플러그인 넣고 뭐 프리셋 넣고 막 온갖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걸프 파일을 이해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틈틈이 시간 나시면은 이 코드를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브라우저 싱크에서 그 익스프레스 서버가 돌아가고 위에서 브라우저 싱크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프록시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프록시에다가 이제 그 서버에 이제 그 URL을 적어주면은 그 서버 위에다가 이 지정한 포트 번호로 새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3000번 서버를 이제 써서 4000번이라는 포트로 브라우저 싱크가 이제 페이지를 띄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서버의 기능을 그대로 동작하되 아까처럼 이제 인젝트라든지 그런 리로드 같은 기능을 브라우저 싱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노드몬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수정되면은 이제 새로 고치면 돼요. 제가 왜 자바스크립트라고 말을 드리냐면은 원래 이 노드몬의 목적은 노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드가 변경되면은 자동으로 재시작하기 위한, 즉 개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노드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노드에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가 변경이 돼도 이게 리프레시 돼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노에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 변경을 무시하게 해놨어요. 즉 이 서버.js를 이거는 실행할 파일이고 이 서버.js를 기준으로 노드 앱을 실행하되 이 파일들을 제외한 다른 자바스크립트가 바뀌면은 이제 노드몬이 이 앱을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앱은 익스프레스 앱이에요. 여기는 없고 이 보면은 서버가 익스프레스 서버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를 써서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엔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기능을 다 볼 게 아니고 일단 이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의 기본 사용법만 알려드린 후에 원래 제가 기획 잡아놓은 리액트 강의를 쭉쭉 진행을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겹치는 기능이 있으면 그때 뭐 이렇게 알아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클래스 프로퍼티나 데코레이터 같은 기능들은 이런 기능들이 대표적인 기능들이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좀 기능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때 예전에 제가 퍼시스티파이가 캐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전에 번들링한 결과를. 그 파일이 노드 모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플랫 캐시였나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캐시란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시면은 퍼시스티파이가 캐시를 못 찾기 때문에 처음부터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듈을 추가했을 때 이제 못 찾는 문제가 생기면은 저거를 지워주시고 다시 빌드 하시면 해결이 돼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